중돌인데 그냥 중돌이 아니군요. 또 중돌입니다. 그럼 그동안 사사건건 많이 부닥쳤다는 뜻이 되는데요. 자, 이 주제는 어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를 병원에서 찾아가서 그러니까 문병을 한 거죠. 그 이후에 한 행사에 참석했습니다. 여기서 내놓은 말입니다. 그 목소리 좀 들어보겠습니다. 9.19 평양 공동선언의 가장 중요한 성과는 구속 합의서로 체결된 남북 군사 합의였습니다. 접경지 지역에서의 우발적인 군사 충돌 가능성을 방지할 목적으로 남북 간에 사상 최초로 체결된 구체적인 군비 통제 합의였습니다. 안보는 보수 정부가 잘한다. 경제는 보수 정부가 낫다. 이런 조작된 신화에서 이제는 벗어날 때가 되었다는 것을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습니다. 안보는 보수가 낫다라는 게 조작된 신화다. 그러니까 진보 정권이 경제는 물론 안보고 다 잘한다. 우리 땐 좋았는데 지금 뭡니까? 뭐 이런 취지의 얘기를 꺼낸 거거든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 순방 중이고 참모들이 지금 동행하고 있는데 거기서 또 이 메시지가 나옵니다. 이겁니다. 대통령실 관계자인데요. 굴종적으로 겉으로 봤을 때 한산한 게 평화는 아니다. 그러니까 굴종적인 평화는 평화가 아니다. 뭐 이런 취지 같죠? 그러면서 이래요. 뭐 9.19 합의 이것 때문에 북한에게 불리한 감시 정찰 자산 군 기동이 위축되지 않았습니까? 뭡니까? 이렇게 또 따져 물은 내용이 있고요. 하나 더 봅니다. 또 이 얘기도 합니다. 문재인 정부 때 평화롭게 아무런 침범 없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결국은 북한 핵과 미사일 이거 개발 가속화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또 받아칩니다. 근데 이런 비슷한 충돌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거든요. 자, 김용남 전 의원. 예. 그러니까 일단 문재인 전 대통령의 발언. 진보 정부에서는 안보도 뭐 경제도 그렇지만 안보도 성적이 월등히 좋았다라는 얘기를 꺼냈어요. 이건 어떻게 좀 보십니까?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내가 대통령 할 때는 북한하고 잘 지냈다. 뭐 이거를 강조하고 싶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래서 안보가 좋으니까 경제도 뭐 불안하지 않게 잘 됐다. 뭐 이런 취지 같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사실은 좀 속을 들여다보면 문재인 정부 때 강력하게 추진했던 것 중에 하나가 소위 종전선언이었습니다. 근데 종전선언은 사실은 북한이 하고 싶은 거를 당시 문재인 정부가 앞장서서 막 하려고 노력했던 측면이 분명히 있거든요. 종전선언한다고 정전협정이 파기되는 게 아니라고 그때는 주장을 했습니다만 논리적으로 종전선언이 이루어지면 다 무산될 수밖에 없어요. 그게 단계적으로 이제 우리의 안보가 심각한 위협에 처해질 수밖에 없는 프로세스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려고 했던 건데 그러면 북한이 뭐 침범할 이유는 없겠죠. 북한이 하고 싶은 얘기 대신해주고 예. 할 일을 앞장서주고 그러면요. 그리고 특히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어제 경제와 관련해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거는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예. 부동산 관련한 통계 조작 있잖아요. 이것 때문에 경제도 우리가 잘했다라고 그걸 강조한 거다. 네, 그걸 강조하면서 집어넣은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좀 들여다보면 이유가 다 있어 보인다 요 말씀인데요. 요거요 김준수 전 총장님께는 반대로 이 문재인 대통령의 이런 얘기 주장에 대한 대통령실의 입장 중에서 아니 문재인 정부 때는 평화로운 거 알겠습니다. 뭐 침범 없다니까 알겠습니다. 그런데 북한 그 기회에 핵과 미사일 개발 더한 거 아닙니까?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일단 지금 대통령실이 예. 그 눈에 보이는 평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가치를 폄하하고 있는데요. 지금 문재인 정부부터 시작해서 그 엄청난 그러니까 전쟁 직전까지 가는 상황을 바꿔낸 이 부분. 예. 그리고 결국은 9.19 합의를 통해서 어쨌든 우발적 충돌을 좀 막아가지고 평화를 지키려고 하는데 대한민국에 있어서 크게 시대 정신을 구성하는 세 가지 요소, 안보, 경제 그리고 민주주의입니다. 예. 과거 야당은 민주주의가 강했고 안보, 경제가 좀 약했습니다. 그런데 김대중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이 안보를 평화의 문제로 이렇게 같이 등치시켜내면서 국민들이 안보가 단순히 무력을
키운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 평화와 같이 가야 된다. 예. 그리고 경제 영역도 단순히 성장만 이야기하다가 예. 노무현 대통령 일을 거치면서 복지 개념이 결합되면서 어. 이제는 경제 안보에서도 문재인 정부에 들어와서 더 보수보다 잘한다. 이런 게 붙어서 민주주의와 결합되면서 2020년 총선에 압승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설명하는 거고요. 예. 이런 부분에서 만약에 북한의 문제를 이야기하면 군사적 재래식 무기는 우리가 국방비가 30배가 넘기 때문에 압도적입니다. 다만 핵무기에서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대처할 수 없는데 그렇다고 계속 힘에 의한 평화를 이야기하면 우리가 핵을 무장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럼 가능한 이 핵의 문제에 있어서는 정치적 협상이고 정치의 영역인데 이걸 계속 군사적 영역으로 몰고 가는 건 아무런 해결책이 안 됩니다. 북한 핵을 가능한 빨리 동결시키고 이걸 해결해 나가려고 하면 남북 간의 대화와 이런 걸 통해서 좀 더 평화로 나가야 되는데 계속 과거 한 10년, 20년 전 재래식 무기에 의한 압도적 우세만 강조한다고 이게 평화가 지켜지거나 이런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이번에 지적한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김지현 측은. 뭐 북한 핵 문제는 어쨌든 미국과의 그 예. 한미 그 동맹을 굳건히 해서 미국의 해구산으로 우리나라를 방어하는 수밖에 없겠죠. 우리가 이제 핵무기를 개발하지 않겠다는 그런 예. NPT에 가입한 이상 그리고 사실 문재인 정권 때 보면 뭐 대통령을 향해서 대통령의 그 급에 맞지도 않는 김여정이 뭐 삶은 소대가리가 하늘을 보고 웃고 있는 뭐 소리다 뭐 이렇게 이야기해도 끽소리도 못하고 우리가 지어준 남북 경제 그 연락소 그 건물을 폭파시켜도 끽소리도 못했잖아요. 그리고 심지어는 우리 그 해수 공무원이 피살되는데도 오히려 그걸 바꿔가지고 결과를 바꿔서 그 형이 지금까지도 계속 문제 제기를 하도록 만들고 또 무슨 서해에서 그 우리 천안함 그 장병들의 그 순국 내지는 전사 행사에는 대통령이 가보지도 못하고 이러한 굴종적인 자세로 계속적으로 이 나라의 자존심과 방어력을 위태롭게 해온 것이지 그것을 평화라고 이야기하면요. 그러면 옛날에 조공을 바치던 속국하고 뭐가 다르냐는 거죠. 잠깐만요. 지금 말씀하시는 건 속보가 들어왔는데요. 자녀 21이 정경심 가석방이 허가가 됐군요. 그동안 가석방이 신청되는데 뭐 건강상 이유를 들었는데 가석방이 허가가 됐습니다. 지금 수감 상태죠? 이제 재판이 끝난 상태에서 지금 수감 중이었는데 자녀 21이 정경심 가석방이 허가가 됐다는 속보가 지금 방금 들어왔습니다. 이것도 좀 기다려봐야겠네요. 구체적인 내용 어떤 이유도 설명되겠는데 일단 속보로 들어왔습니다. 이것도 여러 가지 반응이 있겠는데요. 요거에 대해서는요. 일단 좀 기다려보도록 하고요. 지금 전 문재인 전 대통령 발언에서 세 분 말씀하셨는데 다음이요. 요거는 내용 문제가 아니라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런 현안에 대한 입장을 자주 밝히고 있단 말이에요. 뭐 글로도 밝히지만 어제는 직접 말로 밝힌 거란 말이죠. 이거에 대해서 또 여러 가지 또 평가와 얘기가 있습니다. 그 내용 좀 들어보시죠. 현직 대통령이 국민 통합의 중심이고 국가의 얼굴이셨던 분이 이 정쟁에 자꾸 끌려 들어오면 또 본인이 도발하기 시작하면 본인 가치가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나라를 위해서도 국민을 위해서 특히 본인을 위해서라도 외국에 좀 나가 계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국내 정치에 개입하는 발언을 안 하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잊혀지고 싶고 가만히 계신 분을 누가 불러내냐 여의도 정치로. 저는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라고 봐요. 작금의 상황이 국가 원로로서 전직 대통령으로서 그냥 가만히 계시는 게 맞냐라는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원로로서 그래 조용히 계시는 게 맞냐라는 판단을 하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문재인 전 대통령의 현안에 대한 입장 이거에 대해서 지각이 갈리는데 김종욱 전 행정관 입장을 좀 바꿔서 문재인 정부 때 만약에 전직 대통령이 문재인 정부나 문재인 대통령이 어떤 정책 활동이랑 관련된 활동에 대해서 계속 반박을 하고 비판하고 그랬으면은 민주당이나 당시 청와대가 뭐라고 했을까요? 반박할 수가 없었죠. 탄핵당한 정부가 뭘 어떻게 반박을 할 수 있겠어요? 탄핵을 됐으니까 반박이 안 되는데 적어도 예를 들니까 탄핵당했다는 건 국민들의 압도적 다수가 당신들 이제 통치하지 마.
그리고 또 국민의힘 과거 당에 계셨던 분들 나오셔가지고 예. 탄핵에 찬성하셨잖아요. 그런 시스템화에서 예를 들면 그 당시 정부에 대해서 문제 제기할 수 있는 예. 정치적인 집단이 없었던 측면들이 분명히 있고요.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말씀하신 것처럼 비판을 한다면 건전한 토론을 하면 되는 거죠. 비판할 수 있는 거죠. 아니 민주주의 사회에서 비판 못합니까? 비판할 수 있는 거 생각이 드는 것이고 만약에 그 당시에도 국민의힘 자유한국당에서 계속 문제 제기했었죠. 안 한 거 아닙니다. 안 한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엄청나게 비판하셨고 자유한국당 외부에 계신 분들은 예. 아스팔트 나가셔가지고 문재인 대통령 탄핵도 얘기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과는 다른 것처럼 그러니까 지금에서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건 그 당시 두 개 비교해 보게 되면 예. 여야는 항상 갈등하면서 서로 싸우고 토론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찬가지입니다만 문재인 대통령이 먼저 얘기했습니까? 아니 본회의장에서 예. 상임위에서 대통령실에서 계속 전 정부 탓을 말씀을 하시면 그래서 막고 있어야 됩니까? 거기에 합당한 토론을 하면 되는 거죠. 토론을 하자고 얘기해서 예. 9.19 합의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얘기했더니 왜 전직 대통령이 정치에 개입하냐고 얘기를 해요. 그럼 먼저 이런 문제 제기하지 마십시오. 지금 잘하시면 예. 9.19 합의 잘 지키시면 안보에 불안이 없으면 예. 왜 전직 대통령이 서울에 올라와서 그 행사할 때 이런 말씀 하시겠어요? 제가 볼 땐 토론은 좀 거기에 맞는 격에 맞는 토론을 했으면 좋겠고 계속 전직 대통령을 공격하면서 현직의 문제점을 갖다가 예를 들면 나름대로 타고 넘어가려고 하는 이런 버릇은 좀 버리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지금 사실은 계속 뭔가 충돌이에요. 뭐가 현안이 발생하면 여기 입장인데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등장하는 경우가 요새 잦아지니까 여기서는 아니 전직이 왜 또 나섭니까? 뭐 이런 시각이 계속 맞서고 있는 상황이 좀 반복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요. 다음은요. 이재명 대표와 문재인 전 대통령의 관계에 대해서 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어제 문 전 대통령이 문병을 갔는데 그 자리에서 사실 문 전 대통령에게 싫은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 목소리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문재인이 어떻게 하는가 보자. 당신이 부르는 우리는 아니야. 서울청에서 지금 출당 이런 목소리 되는 건 누가 봐도 이재명 대표의 지지자인데요. 그러니까 굉장히 분위기가 저렇었거든요. 다음 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그래서 바로 어제 입장을 좀 냈어요. 뭔가 말리는 입장이죠.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는 문 전 대통령은 당의 큰 어른인데 이렇게 지지자라고 해서 어떻게 비난합니까? 이거 안 됩니다라고 말리는 입장을 냈어요. 자,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또 여러 가지 기억들을 막 떠올리고 계시거든요. 김재원 최고위원, 정치권 오래 보고 계셨으니까. 이재명, 문재인 두 정치인의 관계를 평가하신다면, 설명하신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는 이재명 대표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도움이 절실하죠. 그렇죠. 필요한 걸로 보여요. 아무래도 지금. 아니, 당연히 절실하고 그런데 마음속으로는 문재인 대통령이 뭔가 정치를 잘못해서 5년 만에 내가 대통령 후보가 되었는데도 전직 대통령 내가 대통령 될 수 있는데 누구 때문에 이겁니까? 그러면? 그런 마음이 좀 있을 거라고 봐요. 지지자들은 그런 걸 생각하는 겁니까? 그런 것도 있고 또 그 내부에 뭐 역학관계가 좀 있지 않습니까? 민주당 내에도 그 과거에 이제 우리 당에서도 김영삼 전 대통령과 이회창 그 총재 사이에 뭐 나중에는 이회창 총재가 김영삼 전 대통령 화형식을 해서 김영삼 대통령이 사실상 그 대선 후보 경선에 패한 이인재 후보를 대선에 출마시키는데 역할을 했다. 그런 오해를 받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해서 정권 교체에 실패를 했죠. 그런데 민주당의 입장에서 보면 제가 뭐 민주당을 뭐 그렇게 도와주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상황에서는 김대중 전 대통령과 노무현 전 대통령의 전례를 좀 따르는 것이 좋다고 봐요. 그 두 전직 대통령의 전례가 결과가 좋다 이 뜻입니까? 그럼? 좋기도 하고 사실 김대중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가장 그 섭섭했던 일이 북한의 그 대북 송금 사건을 특검에 넘겼잖아요. 그 수사가 된 거. 그런데 김대중 대통령 회고록에 보면
그 문제에 대해서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 물었더니 대답을 하지 않더라. 그 말을 그 정도로만 썼지만 엄청 섭섭해 하거든요. 그리고 그때 김대중 전 대통령을 모셨던 많은 참모들이 그 구속이 되고 교도소에 갔죠. 근데 사실은 그 사건도 수사를 제대로 했다면 김대중 전 대통령도 사법적으로 처벌이 될 수 있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사건이죠. 요즘처럼 수사를 제대로 했다면. 그리고 그것을 또 돌이켜 생각하면 노무현 전 대통령이 보호를 해줬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전직 대통령과 지금 이재명 대표 사이에 지지자들 사이에서 보여주는 저러한 모습은 굉장히 좋지 못한 모습이고 뭐 제가 민주당을 지지해서가 아니라 우리나라 정치 발전을 위해서 지금 뭐 야당 대표가 뭐 제가 이재명 대표를 별로 지지하진 않지만 그래도 지금 저 상황이 있는데 전직 대통령이 와서 위로를 하는 차원에서 있는데 거기에 저렇게까지 비난을 할 이유가 있을까? 저렇게 가다가 보면 당이 분열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는 민주당 의원들이 또 체포동의안을 또 찬성해서 상당히 좋지 않은 결과를 빚어줄 수 있는데 그런 모든 것을 좀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봅니다. 자, 지금 설명을 해주셨는데 두 인물의 관계에 대해서 또 말을 하는 사람이 있고요. 과거 문재인, 이재명 두 정치인의 어떤 대화, 오가는 말들 이런 것도 좀 영상으로 구성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예전에 이회창 총재가 자서전을 쓰시면서 YS와는 애증의 관계다를 쓰셨어요. 그 의미가 뭐냐면은 이분이 나를 도와줬으면 내가 대통령일 텐데 첫째, 두 번째 그래도 어느 정도 이제 같은 진영이니까 기분이 서로 이제 도우면서 또 애틋한 건 가는 있다. 거고. 아마 이재명 대표가 누워 있으면서 하는 생각이 비슷했을 겁니다. 오신다 그랬을 때 만감이 교체했을 겁니다. 이게 사이다 맞습니다. 어쨌든 사이다는 금방 또 목이 마르잖아요. 탄산음료가 밥은 아니죠. 고구마는 배가 든든합니다. 저는 든든한 사람이다. 배고프고 이럴 때는 갑자기 고구마 먹으면 목 체하잖아요. 그래서 목 좀 축이고 사이다로 그러고 난 다음에 뭐 고구마로 든든하게 배 채우고 열심히 하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선은 결국은 국민들이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주도자를 선택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제 경기도지사로 우리 문재인 정부 일원 아닙니까? 문재인 정부 성공, 역사적인 정부로 남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준수 전 총장님, 애증 관계인가요? 고구마 얘기까지 하면서 살짝 뭔가 이렇게 비판한 것 같기도 하고. 라이벌이라면 당연히 그러겠지만 이제 그 문제의 그 말단은 2017년 대선인데요. 2017년 대선 그 와중에 이렇게 경쟁이 좀 세게 붙다 보니까 원래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 보고 페이스메이커로 한번 같이 뛰자 이렇게 제안을 했답니다. 그런데 하다 보니까 이제 이재명 대표 자신감이 붙어가 좀 격렬해졌고 여기에 이제 지지 세력의 손가락 혁명군이라고 이렇게 좀 그 네티즌들끼리 열렬 당원들이 모였는데 이 사람들이 좀 오바를 많이 했어요. 결국 그때도 지지자가 오바를 한 겁니까? 그래서 이제 그게 점점 더 심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경기도지사 선거 때 그 부분이 더 첨예해져 가지고 법률적 문제까지 막 가고 그래 가지고 지금도 일부의 저런 이제 그 열렬 당원들이 있는데 저런 분들이 저렇게 이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뭐 탈당이나 이런 걸 요구하고 이런다라면 사실상 정치적으로 보면 이적행위에 가깝죠. 그러니까 오히려 같은 편이 아니라 자기는 같은 편이라고 이야기하지만 모든 행동이 상대방을 도와주는 행위를 하고 있는 그런 행태로 봐서 결코 바람직하지 않죠. 저게 금방 없어질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워낙 보니까 이게 한두 해가 된 거 아닌 것 같다는 느낌이 좀 들거든요.